이 채널에서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살이 빠지려면 건강한 식단을 가져야 된다. 근데 가끔가다 예리한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니? 그때마다 이제 찔렸는데 저 오래 못 사는 거네요. 이렇게 가면. 적어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는 깎아먹고 계신 걸로 볼 수 있죠. 오늘 왜 이렇게 팩폭이 오늘 진짜 역대급 팩폭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뇌. 오늘 또 뇌를 연결하는 시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생각에 굉장히 빠르게 나이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하루 3시간 정도씩밖에 안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방 강연 갔다가 밤 12시 반, 새벽 1시에 촬영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막 이런 일정들을 이제 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나 진짜 이렇게 괜찮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생활 습관 관련해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여쭙는 것들이 몇 가지가 꼭 있습니다. 물어봐 주세요. 우선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드시나요를 제일 먼저 여쭙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강연이 많은 날은 아침, 점심 다 굶고 저녁만 먹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저께는 주최 측에서 도시락 하나를 싸주셨어요. 굉장히 단순당과 정제 국물이 많네요. 치즈와 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매우 달아 보입니다. 네, 약과 같은 타르트, 와, 여기에 콜라, 커피 하루에 한 5잔에서 8잔 마십니다. 아이고, 보통 얼주가고요. 네. 저녁에 강의 마치고 요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단순당과 정제 국물을 드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주. 도파민과 엔돌핀을 많이. 도파민과 엔돌핀. 먹는 순간 너무 하나 까먹었습니다. 명란 이 알 들어간 계란말이와 계란말이. 상당한 양의 이제 포화지방,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그 계란말이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무해하다고. 근데 떡볶이가 더 맛있었어요. 예. 다음 날도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특대 설렁탕에다가 국수 넣어서 먹고 배고파서 잠깐만 오로나미시도 드셨고. 네 먹고 나서 공깃밥도 드시고. 공깃밥도 말아 먹었어요. 당뇨병이 아직 없으신가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 추세로 가다가 당뇨병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신체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체 활동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7,000보에서 10,000보 이상 걷기는 해요. 왜냐면 대부분 무대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밤 수영을 갑니다. 1km에서 1.5km의 논스톱 수영을 하기는 네. 해요. 좋네요. 그 수영 안 하고 한 이틀 가면 브레인 포그가 와요. 정말 그렇군요. 약간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피곤하면서 이래서 그냥 억지로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밤 수영의 단점은 하고 나면 새벽까지 또 말똥말똥 잠이 안 해가지고 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글 쓰고 이메일 답하고 하다가 보통 새벽 3시에 자고 아침 7시 반 정도 일어납니다. 네, 어제 5시간 5분 잤고 전날 5시간 7분 잤고 이제 지난 열흘 봤는데 6시간 이상 잔 날이 없네요. 보통 우리가 사람의 수명을 크게 결정하는 8가지 정도의 인자가 있다고 보는데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약물 중독 빠지지 않고 또 사람들과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고 그리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네, 금연절주 그 정도가 되는데 잠깐만 8가지 중에 일단 담배 안 핀다. 네. 좋은 거 하나. 술을 근데 아까 보니까 그림이 있었어요. 술이 저 술 많이 좋아해요. 일주일에 15잔 이상 드시나요? 한 번 마실 때 그 정도 마시는데요. 그러면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위험 음주로 진단할 수 기분 있어요. 좋을 때만 일주일에 15잔은 넘게 드시네요. 안 세봤어요. 알겠습니다. 고위험 음주 하나 하시는 걸로 보고. 네, 신체 활동은 충분하시고요. 네, 좋다. 또 하나. 적정 체중. 체중은 정상 체중 보이신가요? 과체중이죠. 약간 과체중이시고. 식사, 과체중, 고위험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다행히 약물 중독이랑 금연. 약물 중독 금연 없어요. 8개 중에 3개 정도가 괜찮으신 거네요. 저 오래 못 사는 거네요. 이렇게 가면. 남자 같은 경우는 만 40세에서 한 24년 정도의 수명을 결정한다고 보는데요. 저 만 40세 넘었어요. 네. 근데 아직 40세 쪽에 가깝잖아요. 50세보다는. 이게 거의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거기서 한 반 이상 지금 깎아먹은 거예요? 네,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는 깎아먹고 계신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재산과 돈으로 치면은 미래에서 사채업자, 고리대공업자한테 다 빌려다가 미래의 나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가운데에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욕망? 무리. 욕망이라기보다는 무리. 변화해야 됩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할 때 특히 일 몰리면 똑같이 잠 줄이고 또 그 상태에서 빨리 자야 되니까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잘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말 계율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곡물 단순당을 싹 끊어버리고 렌틸콩을 퍼먹으면서 렌틸콩을 퍼먹어요? 네, 혈당 변동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단순당과 정제곡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가요?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수 식단의 또 공통점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먹지 않는답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이라는 거는 치즈케이크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리보 안 좋은 거죠. 네, 단순당,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당분 들어있는 음료수, 사탕, 초콜릿. 정제 곡물은 하얀색, 흰쌀밥, 국수. 공통점은 뭐냐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죠. 이 혈당 스파이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거고,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튀어나옵니다. 네. 그리고 인슐린이 혈당이 올랐을 때 튀어나오면서 인슐린은 소금과 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붓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렙틴 저항성까지 만들 수 있고. 네, 렙틴 저항성도 만들고, 그러니까 더 먹게 만들고 악순환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잘 때. 그래서 뭐를 더 먹는다기보다는 빼야 될 거를 먼저 먹는 거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저희 채널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인데 적절한 수면 습관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뭐 유전자에 코딩이 되어 있는 수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되고 그 수면의 요구량이 있는데, 그 수면의 요구량을 채워주지 못하고 1시간 정도만 수면의 결핍이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니까 머리 나빠지는 거죠. 그 브레인 포그도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나지 않고 늘 멍하고 네. 뭔가 제대로 나의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아까 음식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이게 빨리 오고 극명하게 오는 거는 수면 패턴이 깨지면은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내가 자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넘어서 놓치잖아요. 네. 그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스스로 피곤한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에게 브레이크 걸 수 없는 타이밍으로 가버리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전에 내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유전적으로 내가 6시간이냐 10시간이냐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어떤 게 나의 적정 수면인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페인 같은 것, 각성제의 도움 없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고 그 상태가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수면 요구 시간이 너무 바뀌어요. 밖에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탄수화물을 먹거나 그래서 부어서 코를 골거나 그러면은 훨씬 많이 자야 되는 걸 느끼고요.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회복 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교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해결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의 지름길이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순당과 정제곡물 피하고 음식이 수면에 영향을 끼친다. 네, 아까 회복 수면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저도 뇌과학적으로 아는 척 조금만 하면, 회복이라는 게 신체 회복이 있고 정신 회복이 있는데 이게 둘 다 되려면은 자면서 이 수면 주기라고 하는 걸 다 챙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면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얕은 잠, 그 다음에 눈알이 막 엄청 빨리 움직이면서 꿈을 꾸고 있는 렘 수면, 그리고 깊은 잠, 미동도 하지 않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상태인데, 이게 보통 한 바퀴가 대략 90분 사이클로 렘 수면, 깊은 수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렘 수면을 4번에서 5번의 사이클을 돌아야 정신 회복이 돼요. 내가 안 좋았던 기억은 없애버리고 남길 것만 남기고 뇌 안에서의 기억이나 이것들이 청소가 된다라고 해서 정신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렘 수면을 쭉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주 깊이 잠드는. 근데 보통 깊이 잠드는 게 일찍 잠드는 사람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좀 늦게 잠드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가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신체 회복이 되는 깊은 수면을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렘 수면은 보통 이제 아침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많은 주기로 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렘 수면을 제대로 못하면서 머리가 나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올빼미형이기 때문에 저도요. 미라클 모닝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저도 너무 올바르지 싫어요.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보고 잠 적게 잔다고 뭐라고 했지만 네. 의사시잖아요. 네.
보통 의사들은 막 이틀 밤새고 잠 안 자고 당직 서고 하는 일이 되게 많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잠을 뭐 한 5시간대로 저도 잘 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번아웃도 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무너지고 술도 찾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정말 딴 걸 다 바꿔봐도 안 되더라고요. 박사님이랑 비슷하게 운동을 늘리고 막 수영을 하고 뭐 그래봤는데 몸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결국에 잠이 제일 맞아요. 그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무조건 자야 돼서 그거는 어떻게든지 절대로 지켜야만 하는 그 무엇으로 저한테는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 평소에 항상 긍정적이고 약간 에너지 넘치면서 긍정적인 스타일인데 축 늘어지면서 비관적이 되고 우울한 타이밍이 오면 이건 거의 100% 잠을 5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 그 증상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우울해지면 어느 순간 이 우울증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또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우울한데 우울하니까 또 잠을 못 자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진짜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영양제가 딱 3개 있다 그래요. 잠, 운동, 머리 비우기. 명상하세요? 저는 명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몇 시간 정도,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주로는 걷거나 달릴 때, 또는 수영을 할 때, 아니면은 그 정적 자세가 아닌 동적인 네, 좀 그 명상. 동적인 자세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설거지 할 때나 청소할 때 제일 머리 비우기 좋아요. 그렇죠. 설거지도 명상하기 굉장히 좋은데 아주 좋죠. 사실 제가 교수님 만나서 뽀록 나버렸는데요. 이 채널에서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살이 빠지려면 건강한 식단을 가져야 된다. 근데 가끔가다 예리한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세요. 너는 잘하고 있니? 그때마다 이제 찔렸는데 악수 한번 하시죠. 이제 저와 같이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건강 점수 100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순환의 효과를 한번 직접 맛을 보시면 다시는 빠져나오기 어렵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나의 이 센서가 너무 예민해졌어요. 브레인 포그를 너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폭탄을 당폭탄을 한번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브레인 포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팩폭 장난 아닌데요? 오늘 정말? 와, 오늘 약간 사심을 가득 담아서 저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팩폭을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내 삶을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고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괜찮겠지. 아직 젊으니까 몇 번 밤샐 수도 있는 거고 술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생각보다 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도 편집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편집되지 않은 전체를 보시려면 요 신간,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여기에 보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큐브 여러분도 보면서 공감하는 이유 중에는 분명히 저와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다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 함께 해주신 정의원 교수님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 뇌를 연결하는 건강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